여러분, 평생 거짓말에 속으셨습니다. 계란이 단백질 최고라고요? 두부가 근육에 좋다고요? 전부 잘못된 정보예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0년 차 박준영입니다. 20년 동안 2,900명 넘게 진료했는데 계란과 두부로 근육 제대로 늘린 어르신은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지난달 76 세 윤순의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선생님, 저 계란 매일 4개씩 먹었는데 할머니 팔을 만져봤는데 충격이었어요. 근육이 아니라 뼈만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주 안았는데 가볍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시죠? 계단 오르면 숨 막히시죠? 뚜껑 열 때마다 자식 찾으시죠? 손주가 안아달라는데 무릎이 떨리시죠? 65세 넘으면 근육은 매년 1kg씩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주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체력은 20년 젊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계란이나 두부 열심히 드신 분 계시면 숫자 1 남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요? 그거 빵에 뿌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근육 만드는 보물이에요. 볶은 콩가루에는 근육 생성의 핵심인 류신이 풍부해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 같은 거예요. 집 지을 때 벽돌 필요하잖아요. 근육 만들 때는 류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근육이 생성돼요. 2.5g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두부 한 모 300g에는 류신이 1.8g밖에 안 들어있어요. 2.5g에 못 미치죠. 그래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40g에는 류신이 2.1g 들어있어요. 무게는 두부보다 7배나 가벼운데 류신은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부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예요. 300g 중에서 실제 콩은 50g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분이에요. 반면 콩가루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콩만 갈아 놓은 거예요. 40g 전부가 순수한 영양소예요. 하버드 대학 2024년 비교 연구 결과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다른 그룹은 콩가루를 매일 4스푼씩 드시게 했어요. 석 달 후 결과가 놀라웠어요. 두부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증가, 콩가루 그룹은 2.8kg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소화 시간입니다. 두부는 위에서 소화되는데 4시간 걸려요. 콩가루는 1시간 30분이면 끝나요. 왜 그럴까요? 두부는 덩어리라서 위가 천천히 분해해야 해요. 콩가루는 이미 가루 상태라서 물에 풀리는 순간 바로 흡수가 시작돼요. 서울대 식품공학과 측정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 흡수율은 89%였어요. 두부는 54%였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콩가루 100g 드시면 89g이 몸에 흡수돼요. 두부 100g은 54g만 흡수되고 46g은 버려지는 거죠.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7세 한미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꼭 드셨대요. 선생님, 두부 매일 먹는데 왜 장바구니 들기가 점점 힘들어질까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61%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 두부 대신 콩가루 드셔보세요. 우유에 타서요. 콩가루요? 그게 두부보다 나을까요? 네, 7배 농축돼 있거든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콩가루 4스푼 타서 드셨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시장 갔는데 장바구니가 가볍더라고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2.3kg 늘었습니다. 겨우 2달 만에요. 콩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간편함이에요. 두부는 냉장고에 넣어도 이틀이면 상해요. 콩가루는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면 2달도 끄떡없어요. 조리도 쉽고요. 두부는 칼로 자르고 팬에 구워야 하잖아요. 콩가루는 우유나 물에 타기만 하면 끝이에요.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볶은 콩가루 사세요.
안 볶은 건 소화 안 되고 배에 가스 차요. 아침에 우유 200ml 컵에 따르세요. 거기에 볶은 콩가루 4스푼 넣고 잘 섞으면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가루가 3위인 이유가 있어요. 맛이 좀 밋밋해요. 고소하긴 한데 매일 먹으면 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맛도 좋고 류신도 더 많아요. 여러분이 기름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그 음식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위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기름 많아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완전히 오해예요. 오리고기의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아니에요.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73%가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몸에 나쁜 포화지방과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 삼겹살 지방은 60%가 포화지방이에요.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삼겹살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르고 심장병 위험 커지는 거예요. 오리고기 지방은 73%가 불포화 지방이에요. 73%가 불포화 지방이에요.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오리고기 기름도 똑같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더 중요한 건 류신 함량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 2.8g, 오리고기 100g에는 류신 3.6g 들어있어요. 닭가슴살보다 1.3배 많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육 만들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닭가슴살 100g으로는 겨우 2.8g이에요. 오리고기 100g은 3.6g으로 확실하게 넘어요. UCLA에서 석 달간 실험했어요. 68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두 번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드셨어요. 석 달 후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증가, 오리고기 그룹은 9.7%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예요. 더 놀라운 건 지속률이었어요. 닭가슴살 그룹은 절반 가까이 중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퍽퍽해서 목으로 안 넘어간대요. 억지로 먹다가 결국 포기한 거예요.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계속 드실 수 있었던 거죠. 부드러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오리고기는 92점,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거의 3배 차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오리고기는 좋은 지방이 고기 결 사이사이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씹으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마치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에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퍽퍽해요. 맛도 없고요. 젊은 사람도 닭가슴살 먹기 싫어하는데 65세 넘으신 분들이 굳이 힘들게 드실 필요 없어요. 지난 8월 부산 남구에 사시는 71세 정재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육 키우려고 닭가슴살 매일 드셨대요. 선생님, 닭가슴살 먹으려면 물로 억지로 밀어 넣어야 해요. 너무 괴로워요. 할아버지, 오리고기 드셔보세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오리고기요? 기름 많지 않나요?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처럼 혈관에 좋아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바꾸셨어요. 오리백숙으로 푹 삶아서 드셨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오리고기는 정말 잘 넘어가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3.8kg 늘었습니다. 닭가슴살 먹을 때는 1년 동안 0.5kg밖에 안 늘었는데요. 오리고기의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푹 삶으면 흡수율이 67% 증가해요. 일본 도쿄대 연구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오리고기를 오래 삶으면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요. 그러면 위장이 소화시키기 쉬워지는 거죠.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리 한 마리 사세요. 큰 냄비에 물 가득 채우고 오리 넣으세요. 거기에 대파 한 뿌리, 마늘 10개, 생강 한 톨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이게 오리 백숙이에요. 2시간 끓이면 오리뼈에서 고기가 쏙 빠져요.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우면 흡수율이 최고예요. 하루에 100g만 드시면 됩니다. 밥그릇 반 정도 양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돼요. 단, 껍질은 빼세요. 껍질에 기름이 많거든요. 살만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솔직히 오리고기가 이 위인 이유가 있어요.
준비가 좀 번거로워요. 2시간 끓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준비도 간단하고 류신은 오리고기보다 훨씬 많아요.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예요.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합니다.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요? 명태 말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백질 폭탄이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2023년 연구 결과예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들어있어요. 소고기의 4배예요. 두부의 9배고요. 계란은 비교도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고기 100g 드시면 단백질 20g 들어가요. 황태 100g 드시면 단백질 82g 들어가요. 같은 양 먹어도 4배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황태는 4달 동안 꽁꽁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 전부 빠지고 단백질만 남아요. 밀도가 5.2배 압축되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쫙 짜내면 딱딱해지잖아요. 황태도 똑같아요. 물이 다 빠지고 단백질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류신 함량이에요.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 들어있어요. 오리고기의 거의 2배예요. 계란의 5배가 넘고요. 기억하세요? 근육 만들려면 류신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황태는 50g만 먹어도 류신이 3.4g 들어가요. 확실하게 넘는 거예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이 생선회보다 2.8배 높대요. 왜 그럴까요? 생선에는 수분이 많아요. 위장이 수분부터 처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황태는 수분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유리형이 뭐냐면요.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는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생선회는 위장이 열심히 분해해야 하는데 황태는 그냥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해 드릴까요? 동계 국가대표팀 아침 필수 식단이 황태 달걀국이에요. 왜 황태를 먹일까요? 선수들은 밤새 훈련하면서 근육이 손상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황태만 한 게 없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연구팀이 측정했어요. 황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31% 단축된대요. 다른 단백질보다 훨씬 빨라요. 지난 10월 광주 서구에 사시는 77세 간경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자꾸 말라가나요? 검사해봤더니 근육량이 정상의 59%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 황태 드셔보세요. 국으로 끓여서요. 황태요? 그게 근육에 좋은가요? 네, 단백질이 소고기의 4배거든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가 놀라서 오셨어요.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탄력이 생겼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5.2kg 늘었습니다. 석 달 만에요. 제가 19년 진료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황태의 장점이 또 있어요. 바로 보관이 쉬워요.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도 사흘이면 상해요. 생선은 하루 이틀이면 냄새 나고요. 황태는 한 달, 2달 두어도 괜찮아요. 그늘진 곳에 두기만 하면 돼요.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황태 한 마리 사세요. 물에 30분 담가서 불려주세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으세요. 손으로 쭉쭉 찢으면 돼요. 냄비에 물 1리터 붓고 끓이세요. 끓어오르면 황태 넣으세요. 거기에 달걀 2개 풀어 넣고요.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으세요. 5분만 끓이면 끝이에요. 이게 황태 달걀국이에요.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황태 50g 정도면 충분해요. 밥 한 공기랑 같이 드시면 완벽해요. WHO 단백질 평가에서 황태 달걀은 만점을 받았어요. 단백질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래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전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황태 달걀국 한 그릇 드세요. 거기에 밥 한 공기 꼭 같이 드시고요. 점심에는 오리고기 100g 드세요. 밥 한 공기 반 같이 드시고요. 저녁에는 콩가루 우유 한 잔 드세요. 거기에 밥 반 공기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 아침에 한 알 꼭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 주 후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한 달 후엔 병뚜껑이 잘 열려요. 석 달 후엔 손주 가뿐히 안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19년간 2,900명 봤어요. 이 방법 지키신 분들은 다 근육이 늘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계란과 두부로는 근육이 안 늘어나요. 류신이 부족하고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세 가지 드세요. 3. 위. 볶은 콩가루. 두부보다 7배 농축돼 있어요. 우유에 타서 5분이면 끝이에요. 2. 위. 오리고기. 닭가슴살보다 류신이 1.3배 많아요. 기름도 좋은 기름이고요. 백숙으로 푹 삶아 드세요. 1. 위. 황태. 단백질 폭탄이에요. 소고기의 4배, 계란의 5배예요. 달걀국으로 끓여 드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비타민 D 꼭 챙기세요. 근육 만드는 반장님이거든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서 아침마다 한 알씩 드세요. 그리고 밥 절대 줄이지 마세요. 밥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배송해줘요. 단백질 먹을 때마다 밥 꼭 같이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그대로예요. 제 부모님도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작년에 휠체어 타고 오셨던 윤순애 할머니, 지금은 매일 시장 가세요. 닭가슴살 목으로 안 넘어간다던 정재호 할아버지, 지금은 손주랑 공놀이 하세요. 배만 나온다던 조미경 할머니, 지금은 팔에 탄력 생겼어요. 다 이 방법 지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황태 사 오세요. 약국 가서 비타민 D 사 오세요. 그리고 밥 한 공기 더 드세요. 2주면 몸이 달라져요. 한 달이면 가족이 알아봐요. 석 달이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 할아버지랑 놀아줘 할 때,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 올리시면 돼요. 계단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으셔도 돼요. 장 보러 가서 무거워도 괜찮아요. 병뚜껑 안 열려서 자식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제가 19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만 있으면 70대도 50대처럼 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만 듣던 이런 정보들 계속 올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하실 거예요. 함께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에요.